원자의 전자 배치라는 단원을 간단하게 좀 먼저, 간단하게 좀 볼게. 어, 앞에서 우리가 이게 주기율표를 얘기했었는데, 과연 주기율표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왜 일어나는가? 주기율이라는 거, 뭐, 주기적인 성격, 이쪽에는 또 성격이 있고, 이쪽은 우리가 패밀리라고 했잖아. 이걸로는 또 성격이 또 있잖아. 이런 것들이 과연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근본으로 들어가 봤더니 뭐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어, 배경이 있냐면 바로 원자의 전자 배치하고 상관이 있더라. 전자가 원자 안에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가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더라. 그런 얘기야. 원자는 지금 이렇게 뭐 그림으로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완벽하게 이렇게 동그랗고 뭐 완벽하게 경계가 있고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그냥 대충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 그런데 크게 보면은 이 원자 내부에 핵이라고 부르는 핵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고, 음, 이 바깥에 전자라고 부르는 애가 많이 들어봤지.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구조. 사실은 돈다고는 표현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이렇게 돈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아니야. 돈다는 건 아니야, 사실은. 하지만 돈다라고 생각해야 가장 이해가 제일 빠르게 되거든. 가장 빠르게 되거든. 그래서 그냥 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거를 핵 또는 원자의 핵이니까 원자핵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자. 그런데 원자핵은 기본적으로 양전하를 띠고 있지.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얘기인데, 반면에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네거티브 하다라고 말하지.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음, 그런데 핵이라고 말했지만 이게 더 깨지지 않을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더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얘가 더 깨진다는 걸 알게 됐어. 이거를 더 깨봤더니 뭐 양성자라는 애들, 그래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계속 많이 다루었지. 양성자라는 애들, 다시 말하면 U하고 UUD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 이제 쿼크가 UUD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중성자, 그러니까 쿼크가 U, D, D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거를 알게 됐어. 지금은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핵 안에는 양성자가 있는데 지금 양성자의 개수하고 어, 돌고 있다고 말한 전자의 개수하고는 같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는 반드시 같아야만 된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얘가 전자를 뭐 자외선을 쪼여가지고 전자를 내보냈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전자를 얻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는 같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은 또 무슨 말이 되냐면 어, 양성자가 만약에 두 개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전자도 두 개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의 전하량이 같아.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뭐 이만큼이라면 얘도 이만큼 가지고 있고 얘도 이만큼 가지고 있고 얘도 이만큼 가지고 있고 단 얘는 얘가 플러스를 띠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그러니까 얘네를 다 모아놓으면 전기적으로는 합쳐서 0이 된다 이거지. 얘는 플러스 2고 얘는 마이너스 2니까 전기적으로는 0이 되겠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기적으로는 중성이다 라고 말해. 양성자 수는 원자마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됐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즐리를 얘기했었잖아. 그지? 모즐리가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 바로 원자의 번호를 양성자 원자의 번호를 양성자의 수로 정했다는 거지.
양성자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라고 놓았더니 주기율표가 많이 맞아 떨어졌다는 거잖아. 그제?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양성자 수하고 전자의 수는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원자 번호가 곧 원자의 양성자 수이면서 동시에 전자 수가 되겠다. 이런 거지. 지금 여기에는 전자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원자 번호는 6번이 될 거야. 그리고 양성자는 당연히 6개가 있겠지. 그지? 이걸 어떻게 표시하냐면 원자 번호가 6번이니까 사실은 탄소거든. 원자 번호는 6번, 탄소다. 이렇게 표시해. 다만 양성자가 6개가 있으면은 그러면 지금 여기도 중성자하고 결합을 하고 있잖아. 근데 이때는 양성자가 6개면 중성자가 6개여서 질량은 전체 한 12개, 양성자의 한 12개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 이렇게 표현해. 이거는 지금 원자의 질량이다. 라고 읽으면 되겠어.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원자가 전자가 6개면 양성자도 6개.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6번. 그래서 탄소가 된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이게 이제 좀 받아들이기가 쉬울지는 모르겠는데,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야. 일단 가장 우리가 해석하기가 편한 게 수소거든. 그래서 수소로 먼저 해석을 한다. 수소를 봤더니, 여기에 가운데, 수소는 중성자도 없지. 양성자 하나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전자도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전자가 아무 데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면 이런데 아니면 이런데 아니면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어렵게 좀 전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궤도라고 불러주는데 이 궤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궤도가 돌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궤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전자는 여기를 돌든지 이 궤도를 돌든지 아니면 궤도를 돌든지 아니면 이 궤도를 돌든지야. 이 사이에 이런 데는 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데는. 물론 여기도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상태로 전자가 돌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궤도라고 부른다. 이 궤도는 정해져 있다. 이거를 띄엄띄엄 띄엄띄엄 정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궤도가 띄엄띄엄 존재한다. 띄엄띄엄, 띄엄띄엄 존재한다. 이거를 전문적으로 이걸 한자를 쓰면 양자화 되어 있다라고 말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들어봤나? 양자역학 아니면 뭐 양자 컴퓨터 뭐 이런 말들 지금 점점 나오고 있지. 양자역학이라는 말은 좀 뭐 1900년대부터 됐으니까 오래됐고 어쨌든 띄엄띄엄이라는 말이 중요해. 궤도가 띄엄띄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계단 같아가지고 여기에는 존재할 수 있고 여기에도 존재할 수 있고 여기도 존재할 수 있고 여기도 존재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데는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여기 발받침대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데는 존재할 수 없다. 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그림에는 궤도가 마치 하나, 둘, 셋, 네 개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지 않고 실제로는 좀 더 멀리까지 궤도가 더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막 계속 있을 수 있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이 맨 안쪽에 지금 전자가 존재하려고 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가장 에너지가 낮아서 이거를 가장 안정하다라고 말하는 거지. 안정한 상태, 가장 안정된 상태. 그러니까 에너지는 최소화. 이 말이 뭐냐면 에너지가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최소화되어 있다는 거야. 누가 옆에서 뭐 불을 떼준다든지 열을 준다든지 아니면 자외선 같은 거를
준다든지 하는 게 아니면 얘는 여기에 있으려고 한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궤도라고 불러. 당연히 얘를 두 번째 궤도라고 부르고 얘를 세 번째 궤도라고 부르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열이나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얘는 첫 번째 궤도에 존재하려고 해. 만약에 누가 여기서 자외선을 부악 때렸다 그러면 얘는 튕겨 올라가가지고 궤도를 이쪽으로 올라가거나 또는 이쪽으로 올라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으면 얘가 바깥으로 올라가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안정하다고 하지 않고 이 궤도가 바깥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를 들떠 있다라고 말해. 아직까지는 이 어려운 말은 사실 몰라도 돼. 들떠 있다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맨 안쪽에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가장 안정한 상태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외부에서 열이나 자외선을 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반대로 얘가 추운 곳을 지나간다 그러면은 열을 뺏길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열을 뺏기면 얘는 바깥쪽에 있는 거는 안쪽으로 이렇게 뚝 떨어질 수 있어. 꼭 바로 안쪽으로만 떨어지는 건 아니고 여기서 바로 첫 번째 궤도로 그냥 툭 떨어질 수는 있어. 이렇게도 가능해. 두 번째 궤도에 있던 놈도 첫 번째 궤도 있는 쪽으로 뚝 떨어질 수는 있다. 그러면은 아까 들어갈 때는 에너지를 받았잖아. 근데 이번에는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안쪽 궤도로 들어오는 거니까 에너지가 사실 남아. 그래서 이 남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냐면 바깥쪽으로 내보낸다는 거지. 에너지를. 이때 말하는 에너지는 열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빛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빛은 꼭 눈에 보이는 빛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뭐 적외선이라든지 마이크로웨이브라든지 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파장이 짧은 그런 에너지를 가진 빛일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가 빛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자기파라고 해야 되는데 전자기파가 바깥쪽으로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으면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고 만약에 바깥쪽 궤도에서 안쪽 궤도로 이렇게 뚝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의 그거의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전자기파 형태로 바깥으로 내보낸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조금 더 해보면 얘는 여기 이런 궤도를 돌고 있는 중에는 안정해. 그리고 이 궤도라고 불렀는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전자의 껍질이라고 불러주기도 해. 전자의 껍질이라고 한다. 이 껍질은 같은 껍질 내에 있다고 하면은 얘는 에너지가 같아. 에너지가 같아. 그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런 계단이 있다고 하면 이 계단 위로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높이 차이가 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변하지는 않는다. 그런 뜻이지. 하나 더 한다면 안쪽에 있을수록 에너지가 커. 그러니까 핵하고 가까이 있을수록 에너지가 커서 얘가 에너지가 가장 큰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얘는 에너지가 적다. 바깥으로 나갈수록 에너지가 점점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아니지 미안해 반대로 그래프를 거꾸로 그렸어. 여기가 가장 에너지가 안정되니까 작고 그 다음에 얘가 에너지가 크고 그 다음에 얘가 에너지가 가장 큰 상태. 갈수록 에너지가 큰 거지. 그래서 얘가 바깥으로 나갈수록 에너지를 바깥에서 흡수해가지고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 안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져서 그 남는 만큼이 바깥쪽으로 에너지를 전자기파 형태로 내보낸다. 그런 얘기였어. 그지? 자, 이게 기본적인 원자의 전자 배치야. 물론 지금 위에서는 수소 원자만 다뤘는데 수소 원자가 아니면 너무너무 복잡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수소 원자만 가지고 보통은 얘기를 해. 그래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전자 배치가 일어나려면 사실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인간이 지금까지 이제 밝혀낸 걸로는 몇 가지 그 전자 배치의 원리를 찾아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안정한 상태라면, 다시 얘기하지만 주변에서 열이나 자외선이 막 주어지고 막 에너지가 막 크게 막 주어지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럼 얘는 가장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 전자는 가장 안정한 곳, 그게 어디냐면 원자핵에 가장 가까운 곳이지. 그지? 가장 가까운 껍질부터 차례대로 배치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핵이 이렇게 있고 궤도가 이렇게 있는데 전자가 갑자기 안정한 상태인데 여기부터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야. 맨 처음에 안쪽 궤도부터 들어간다. 안쪽 궤도부터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안정한 상태에서는 이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전자 껍질마다 전자가 무한정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더라. 절대 아니더라. 되게 재밌는 특성이 있는데 맨 안쪽 궤도를 돌 수 있는 전자는 최대 두 개야. 최대 두 개. 두 개. 두 개. 그런데 두 번째 궤도부터는 재밌는 게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지난 시간에 옥트 해가지고, 그지? 이거 8이 들어가면 옥트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최대 전자 개수가 껍질마다 8개까지밖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옥텟이라고 불러줘. 그래서 이거를 옥텟 룰, 그러니까 옥텟 규칙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왜 옥텟인지는 이해됐어? 이 옥트가 8이기 때문이라고 한 거야. 그때. 자, 만약에 좀 쉽게 설명하면 산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야.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 그러면 핵 주변에 여기다 바로 해볼까? 원자핵이 여기 지금 여기는 8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양성원자가 8개 있다는 뜻이야. 이게 양성원자가 8개 있다. 그러면 전자도 8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안정한 상태라면 맨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부터 채워지는데 맨 안쪽 궤도에는 2개밖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가 있을 텐데 이 두 번째 궤도에는 지금 전자가 8개가 있어야 되는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는 지금 맨 안쪽 궤도에 채워졌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몇 개가 남아서 6개가 남았지. 그 6개가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궤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여기 지금 8개까지 채우고 싶은데 여기 그러면 빈 곳이 2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8개를 채우고 싶어 하는 문제 때문에 얘가 산소라는 특성을 갖게 된다는 거지. 자, 산소는 이래. 만약에 하나만 더 해볼까? 여기가 산소가 아니라, 음, 다른 거 해볼까? 탄소로 해볼까? 탄소. 탄소는,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 6번. 그러면, 어, 핵이 있고, 맨 안쪽 궤도가 있는데, 이때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가냐면 2개가 이렇게 들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남아있는 4개가 들어가는 거지. 4개가 이렇게 배치가 된다. 그래서 6개가 되는데 이런 성질 때문에 탄소의 고유한 성질들이 막 나오게 된다는 거야. 자, 하나 더 해본다면 뭐 너무 두 번째 궤도만 하니까 다 또 이렇게만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또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더 해볼게. 어, 뭐 네온 해볼까? 네온은 원자 번호가 10번. 원자 번호가 10번인데 주기율표 보면 알 수 있어. 그러면은 양성자가 10개가 있다. 그지? 양성자가 10개 있고 맨 안쪽 궤도에 양성자가 10개니까 원자 번호가 10번이면 양성자가 10개 있고 전자도 10개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맨 안쪽 궤도에 전자가 하나, 둘 들어간다. 그러면은 세 번, 아이고, 네온으로 하면 또 똑같은 상황이구나. 미안해. 내가 왜 네온으로 했을까? 네온 말고 다른 걸로 해볼게. 예를 들면 마그네슘 해보자.
마그네슘은 원자번호 주기율표상에서 보면 알겠지만 원자번호가 12번. 12번. 그러면 안에 맨 양성자가 핵 안에 양성자가 지금 12개가 들어있고 맨 바깥쪽 궤도 안에 전자는 총 12개가 돼야 되니까 전자는 맨 안쪽 궤도 안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 안에 총 몇 개? 8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랬는데 이거 다 채워도 지금 10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2개가 아직 남았어. 그래서 2개가 세 번째 궤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라는 거지. 이때 맨 바깥쪽에 있는 이 전자 있잖아. 맨 바깥쪽 궤도. 맨 바깥쪽 궤도. 이거를 우리가 가장 바깥쪽이라고 했는 거잖아. 좀 전에 맨 바깥쪽이라고 했는데 가장 바깥쪽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말 그대로 가장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거를 가장자리라고 불러도 되는 거지. 가장자리 할 때의 그 가장이야.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거를 원자의 맨 바깥쪽 가짜를 써가지고 원자가 전자라고 불러줘. 지금 마그네슘 같으면 원자가 전자가 몇 개냐면 2개가 있는 거지. 사실은 이 안쪽에 들어있는 전자들은 화학적 성질하고 그렇게 큰 연관이 별로 없어. 그래서 여기 맨 바깥쪽에 있는 이 원자가 전자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많이 결정돼. 그래서 원자의 전자 위치에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 또는 만약에 한자를 여기 쓸 필요는 없겠다, 그지? 여기는 바깥 전자 껍질 또는 이걸 한자를 쓴다고 하면 외곽이라고 불러주는데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최외곽 전자라고 불러줘. 맨 바깥쪽에 있다라는 얘기야. 아무튼 이 원자과 전자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화학 반응에 실제로 참여하기 때문이야, 얘네들이. 얘가 마그네슘이다, 산소다, 나트륨이다 이런 거를 나타내주는 이런 성질들을 나타내주는 거는 사실은 이 원자과 전자 때문이야. 그래서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면 화학적 성질이 아주 비슷하다는 거야. 예를 들면 바로 단정히 보겠는데 원자과 전자 수가 같은 원소들을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같은 패밀리라고 불렀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족이라는 거지. 같은 족이면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아.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했지. 그지? 같은 패밀리니까 성질이 비슷하다. 어떤 말인지 한번 더 보자. 여기에 있는 이 주기율표는 여기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지금 하나 있는 거잖아. 그죠? 리튬은 원자과 전자가 역시 하나야. 안쪽 궤도에는 전자가 몇 개 있을 수 있냐면 2개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 나머지 하나는 바깥으로 나가야 돼. 그 다음에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 그러면 전자도 11개인데 맨 안쪽이 하나, 둘. 그 다음 궤도에는 8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러면 11번째가 세 번째 궤도로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면 원자과 전자가 이쪽은 알고 보니까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인 애들이야. 그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마그네슘은 원자과 전자가 2개 있었잖아. 근데 베릴륨도 원자과 전자가 2개야. 그래서 이 이족은 역시 원자과 전자가 2개인 애들이에요. 2족부터 12족까지는 우리
관심 없다고 했지?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외우기 편하게 뭐냐면 13족은 원자가 전자가 13개가 아니고 지금 붕소처럼 원자가 전자가 3개야. 알루미늄도 원자가 전자가 3개야. 그러니까 13족은 일자 빼고 나면 원자가 전자가 3개구나 라고 외울 수 있다는 거지. 되게 재밌게도 14족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14족 아까 탄소 살펴봤지? 탄소도 원자가 전자가 지금 둘, 셋, 4개. 그 다음에 실리콘도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14족 원소도 원자가 전자는 4개가 된다는 거지. 15족 원소는 그러면 원자가 전자가 5개인 거고 16족은 6개, 17족은 7개, 18족은 8개인데 8개라는 거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옥텟 규칙을 다 만족해버린 거지. 그치? 옥텟 규칙에는 맨 바깥쪽 궤도에는 8개가 찰 수 있다고 했는데 얘는 8개가 꽉꽉 눌러 차 있는 애들이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 얘가 8개를 꽉꽉 채웠기 때문에 뭐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그런 거야. 그래서 얘를 18족 원소를 뭐라고 불렀지? 18족 원소를 뭐라고 불렀다? 비활성. 그러니까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다른 애들하고 뭐 끼워서 반응하고 그러지 않아.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비활성이라고 했다. 왜 비활성인지를 옥텟 규칙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였어. 그지? 같은 주기 원소는 일단 9번부터 바로 해볼게. 금방 했으니까. 같은 족이라고 하면 뭐가 같은 거라고? 원자가 전자의 수가 같다. 여기서 원자가는 이 가장자리 할 때 가라고 해서 맨 끝에 있는 거야. 뭐 물가, 뭐 오물가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같은 주기 원소라는 얘기는 지금 살펴볼 건데 같은 주기라는 거는 지금 이제 가로줄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수소, 헬륨이 같은 주기에 있어. 리튬, 벨륨, 풍소, 탄소, 질소, 산소, 철, 네온 얘네들이 2주기에 있어. 물론 아까 표시 안 했는데 수소하고 헬륨은 1주기 원소야. 그 다음에 나트륨부터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콘, 황, 염소, 아르곤까지를 3주기라고 하는데 혹시 눈치챘나? 물론 칼륨하고 칼슘은 지금 다루진 않았는데 얘네들이 뭐였지? 4주기 원소였지. 얘네들은 주기가 뭔지를 지금 보면 혹시 눈치챘는지 모르겠는데 주기가 뭐냐면 같은 껍질을 말하는 거였어. 같은 껍질. 그러니까 수소하고 헬륨은 최외곽 전자가 있는 껍질이 첫 번째 껍질이었다는 뜻이야. 첫 번째 껍질이었다는 뜻이니까 1주기라는 뜻이고 리튬부터 이쪽 쭉 두 번째 라인은 전부 다 최외곽 전자가 있는 곳이 뭐냐면 두 번째 궤도였다. 두 번째 궤도에 최외곽 전자가 다 놓여 있었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최외곽 전자가 두 번째 있다고 해서 2주기. 알겠지? 같은 껍질에 있는데 몇 번째 껍질에 있냐면 두 번째 껍질에 다 놓여 있다라는 의미고 3주기는 당연히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첫 번째 껍질에는 말고 두 번째 껍질도 아니고 세 번째 껍질에 최외곽 전자가 놓여 있지. 최외곽 전자가 세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세 번째. 여기도 하나, 둘, 세 번째. 그치? 하나, 둘, 세 번째 놓여 있지. 이렇게 최외곽 전자가 세 번째 껍질에 놓여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3주기 원소라고 불렀다는 거야. 같은 껍질인데 뭐가 같냐면은 3주기 세 번째 껍질이라는 것이 같았다는 얘기야. 이게 당연히 4주기는 네 번째 껍질에 존재하겠지.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같은 주기 원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가 들어있는 뭐야? 전자의 껍질이 뭐라고 할까? 여기는 뭐 굳이 중요한 단어도 아닌데 여기다가 채워놨어.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의 껍질의 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몇 번째 껍질에 있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몇 번째 껍질에 있어? 라는 얘기야. 만약에 가장 그 원자과 전자 말하는 거야.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여기서 말하는 전자가 원자과 전자라는 뜻이야.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몇 번째 껍질에 있느냐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주기의 번호를 말한다는 거지. 이해돼? 자, 원자의 주기성이 그럼 왜 나타나냐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서 당연히 뭐가 변하고 있어? 원자의 번호가 증가하면서 뭐가 변해? 그 원자과 전자의 수가 변하기 때문이야. 그것도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말한 것들 때문에. 그래서 주기율표가 완성이 됐고, 그래서 원자들의 성질이 다 그런 성질들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지. 네? 자, 여기는 먼저 풀어보고 뒤에 가서 한두 문제만 풀어볼게. 자, 201번 문제 보면 이 원자는 A와 B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는데 이 A는 지금 전자이고 B는 뭐야? 핵이었지? 그러니까 원자는 전자와 핵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지? 전자는 핵 주위를 돌고 있다. 뭐 사실 그 물리학을 제대로 공부하면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데 일단은 돌고 있다고 믿어줘. B는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맞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핵이잖아. 핵은 전자의 질량의 몇 배냐면 대략 그냥 2000배 외우자. 이렇게 외우기 쉽게. 대략 2000배 무거워. 이건 그러니까 핵 하나만 있어도 전자 2000개가 있어야 핵 하나하고 무게가 맞짱 뜰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핵이 대부분의 질량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말해도 틀렸다고 할 수가 없지. 핵이 대부분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음, 여기 C는 뭐였어? C는 양성자 수이고 D는 중성자인데 4번 보면 원자 번호는 C, 즉 양성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는 얘기지? B가 지금 핵인데 양전하를 띠는 이유는 C, 즉 양성자 때문이다.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중성자가 뭐 그런 걸 나타내지는 않지. 그래? 6번 A와 C는 전하량의 크기는 같지만 A하고 C는 지금 전자하고 양성자이긴데 전자하고 양성자는 전하량의 크기는 같지만 부호는 서로 반대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돼. 아이고, 뭐 이거 나쁘다. 맞는 얘기야. 그 다음에 7번 C하고 D하고 수가 같기 때문에 C가 양성자고 D가 중성자인데 얘네들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인 것은 아니지. 중성자는 원래 UDD로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는 애지. 그지? 그래서 얘는 지금 틀렸다. 8번 원자는 원자 번호와 같은 수의 A, 즉 전자를 갖는다. 맞는 얘기였지. 원자 번호는 전자의 수이면서 양성자의 수야. 이 원자 번호는 지금 6번이다. 전자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으니까 6번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틀린 거는 7번이 유일하다. 그지? 뭐 204번 같은 거 이거는 수업 시간에 같이 해볼게. 쉬운 거 복습용으로 하나만 더 해보자. 복습용으로. 여기에 217번 같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이거보다는 주기율표 상에서 하는 걸 좀 먼저 해볼게. 사실 이 정도면
주기율표 외워버리는 게 더 편하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지금 리튬이고, 그지? 17쪽은 이게 무슨 불소고, 그지?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여기는 네온, 외워버리게요, 우리. 여기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콘, 인, 황, 염소, 아르곤. 자, 지금 A하고 B하고는 같은 족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족이면은 세로로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지금 F 아니면 F하고 CL을 얘기하는 거지. 같은 족으로 있는 거는 지금 얘밖에 없잖아. F하고 CL. 17족. 그죠? 원자 번호는 D하고 C하고 있는데 D가 더 크대. 일단은 이 B하고 D하고 세 번째 조건.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다르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지? 주기라고 했지? 그러니까 주기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지? B와 D는 주기가 다르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름을 한번 붙여가면서 해도 돼. 만약에 얘가 지금 A고 얘가 B야. 그렇게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B하고 D는 껍질 수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D는 지금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C는 이거 된다는 거네. 그러면 원자 번호가 D가 C보다 크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안 되네. 그지? 이렇게 찾아가 보자.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뭐 해볼까? 아무거나 해볼까? 여기를 C, 그냥 A하고 B를 같은 쪽이라고 했으니 여기는 이렇게 자리 바꿔보자. 여기를 D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야. A, B 놓고 여기다가 D, C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어때? A하고 B는 같은 족, 맞지? 원자 번호는 D가 C보다 더 크다. 이것도 맞게 됐어. B하고 D는 껍질 수가 다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그지? B하고 D하고는 지금 이렇게 껍질 수가 같은 3주기에 들어있네. 그러면 A하고 B하고가 저렇게 놓여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B하고 A가 이렇게 놓여있어야 된다는 거다. 그지? 그러면 B하고 D하고는 껍질 수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D가 되고 원자 번호는 C가 그러니까 D가 C보다 더 크다고 했으니까 C가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원소들이 뭔지까지 다 알게 됐어. 원자 번호는 A가 가장 크다. 맞는 얘기지. 그지? 원자 번호는 A가 지금 17번. 그지? 가장 큰 쪽에 있는 거지.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는 같은 주기에 들어있는 것도 맞지. 그지? 그 다음에 A하고 D는 전자가 들어있는, 여기서 말하는 전자라는 거는 원자가 전자야. 최외곽 전자,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데 얘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도 역시 같은 거지. 세 개가 다 맞는 얘기지. 이렇게 푼다는 거야. 이해되지?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를 더 해볼게.